예, 안녕하세요. 천안을 국회의원 이재관입니다. 지역의 성화배 지역을 위한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10만 기준으로 좀 낮춰서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 충성 이동재. 오늘 충남 천안을 이재권 국회의원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천안을 국회의원 이재관입니다. 지난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사실 분주하게 다녔습니다.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선택해 주신 만큼 국정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되게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벌써 한 달, 한 20일 네. 가까이 되는 시간이 흘렀거든요. 사실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당선 인사도 다니고 또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과 좀 부족했던 어떤 소통의 어떤 그런 부분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사실 국회와 관련된 것은 초짜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학습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상당히 분주하게 좀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공직에 또 행정처에 도청에도 계시고 세종시에도 계시고 예. 여러 공직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진출을 하셔가지고 또 남다른 또 어떤 그 소감도 남다를 것 같아요. 또 국회에서 또 하시고 싶은 일도 되게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어때 당선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떠신지? 예,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이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직분이 있고 또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이중적인 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 발전의 논리에 의해서 지역이 또 소외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인지 또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혹시 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상의와 합의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해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 경험이라고 하지만 사실 국회 경험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 만큼 모든 거 배운다는 어떤 그런 각오로 시민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약 중에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더라고요.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국가 지원책을 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셨던데 이 지역도 과수 농가가 꽤 있나요? 과수화상병을 보셨네요. 네네네. 이 과수화상병이 저도 성안 지역에 배농자가 배가 유명하죠. 성안. 예, 성안 배가 워낙 유명하죠. 성안 배가 전국적으로도 전국에도 유명하죠. 집단화된 네, 맞아요. 그런 농가인데 이 배의 과수화상병 그것은 아주 치명적이더라고요. 한 번 걸리면 그 밭 전체를 그냥 네. 뿌리째 뽑아내야 된다고. 뿐만이 아니라 그 네. 일대를 전부 다, 네.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당히 치명적인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대응이 국가적으로 상당히 그러니까 사후 보상적인 어떤 그런 것이지 사전 예방 어떤 사후 보상도 상당히 어떤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의 어떤 특화되어 있는 하나의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화된 거기. 예. 어쨌든 지금 화상병을 한번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화상병에 한번 걸리면 거의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이 다 물거품될 정도의 그런 큰 타격을 입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배농가 쪽을 지나가다 보면은 뜬금없이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데 그게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전부 매몰 처리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예. 십몇 년 동안 농가 지었던 것들 다 맞습니다. 뽑아버려요. 네, 그 이외에 주요 공약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 공약을 큰 줄거리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공약이 있고요.
또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거든요. 먼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전략으로서 지방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을 부여해 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천안시 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네. 하나의 어떤 그 공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현재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은 국가 또는 광역 충남도의 어떤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의 범위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자율성의 영역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특례시의 기준이 100만이거든요. 100만 도시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4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50만 기준으로 좀 낮춰서 수도권 중심으로 가는 전략이 아니라 이게 어떤 국토의 어떤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제도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취지로 천안특례시 지정 문제를 법적으로 보완하는 개정하는 어떤 그런 공약이 있고요. 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건 모든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그런 공약, 그런 현안일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천안 같은 경우는 그 대학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수 인력들이 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졸업하고 나면 전부 다 또 외지로 다 유출됩니다. 또 소득도 유출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 천안 지역에 어떤 그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핵심적으로 성완 종축장의 국가산업단지가 예비 지정이 됐는데, 그거를 지정과 그 다음에 어떤 그런 개발의 어떤 절차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공약들이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안 특례시 50만 이상 천안 특례시 지정하는 거 하고, 네. 성안 종축장 거기에는 이제 산업단지에서 지금 현재 네. 미래 모빌리티 산업단지로 네.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큰 그 줄거리만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종축장 빨리 이전을 해야 아직 되고. 이전이 안 됐죠, 다? 그렇습니다. 이전 시작도 아직 안 됐습니다. 시작도 안 됐어요? 모든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이거든요. 그러한 계획들이 빨리 확정이 되고 그 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 매우 중요한 시점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저는 좀 영향을 좀 한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천안의 그 다른 의원님들 제가 이제 만나뵈 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 분이서 상의를 해서 좀 상임위 이렇게 뭐 천안 발전을 네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가 돼서 했습니다. 아주 그래도 되게 그거 보면 의원님들이 되게 천안 지역 의원님들께도 천안 발전에 대해 되게 이렇게 협력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천안 시장에 대해서 천안 시정에 대해서 조언이나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뭐 제가 듣기로는 뭐 현재 천안 시장께서 행사를 되게 좋아하신다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던데. 아마 행사를 좋아하신다라는 표현이 아마 문화 예술 분야에 어떤 그런 중점을 두시는 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중요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 시정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혹자들은 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그걸 갈등 관계로 그 접근을 보시는 분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천안 시정은 이건 정파의 문제가 저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의 어떤 공무원들과 우리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는 공동의 어떤 그러한 협력 체제라고 생각을 하고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이 지역을 위한 또 주민들의 어떤 그런 뜻을 받드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충남도하고 마찬가지겠죠? 충남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충청 그 지방정부연합이라고 해서 충청권 메가시티 그 행안부의 조건부로 승인됐다는 이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충청권 메가시티의 핵심이 사실은 우리 지역을 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 속에서 인근 그 광역자치단체들과의 어떤 협력 속에서 더 그 피자의 어떤 판을 더 키우는 어떤 그런 전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그 행정적인 어떤 협력보다는
플러스 어떤 정치권의 어떤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광역적인 일을 진행을 하려면은 아마 관련된 어떤 법령의 개정 문제들이 반드시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입법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그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상당한 어떤 현안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또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안 그 충청권 메가시티하고 천안 특례시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네. 좀 어떤 그 상호간에 좀 보완이 되어가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같이 두 개가 동시에 추진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어떤 상충되고 충돌되는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충청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좀 5개 그 네. 충청권 광역자치단체들이 공동의 어떤 그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에는 각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그 위치와 역할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것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기본 전제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거기 있기 때문에 충청권 메가시티와 또 별개로 특례시를 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충청권에서는 청주와 천안이 청주하고 천안이죠.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공동의 사무를 제외한 그 지역의 독특한 어떤 그 사무를 처리하는 어떤 그런 역량은 그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중앙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충돌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상호보완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네. 예산 편성권 뭐 예산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가능성은 뭐 어쨌든 현재로부터 100만 이상인데 네. 근데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서 추진을 하시겠다. 50만 이상 것이. 이게 사실은 그 지난번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을 할 때 2020년도에 처음 네. 도입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때는 사실은 특례시 지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인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고 나고 보니까 특례시가 앞으로도 100만 도시로 한다고 그러면 수도권 있는 시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오히려 지금 4개시 중에 수도권이 아닌 창원시거든요. 창원시였죠. 근데 창원시는 오히려 지금 100만 인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특례시가 수도권에 있는 시에 특례를 주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수도권을 더 강화하는 수도권 과밀화가 심해질 수 있겠네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행하고 나서 어떤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가야 되는 어떤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역 주민들에게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공직 생활을 30여 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책의 현장과 어떤 정책의 어떤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앞으로 국회의원을 하는 입법 활동이라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그 어떤 견제 또는 어떤 대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좋은 그러한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신 것만큼 그간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리고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제 뭐 1호 법안으로 이제 하겠다. 뭐 조국 혁신당에서도 뭐 당론으로 정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뭐 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지역에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싸우지 말라. 하여튼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싸워야 되는 영역이 있고
또 같이 협치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일반 유권자들께서 국민들께서 봤을 때 그 국회를 보면 맨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네. 그렇게 비치는 것은 이러한 특검법이라든지 그 주요한 어떤 정치 쟁점에 의해서 국회가 그것만 올인하고 기타 상임위에서 어떤 정책 활동들이 중단돼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회는 서로 정당 간의 어떤 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고 그런 영역과 관계없이 또 정책적으로는 또 협력하고 지원하고 해야 될 어떤 그런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단되지 않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최상명 특검법이라든지 뭐 정치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도 많이 있겠지만 우선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고 상임위에서 어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어떤 그런 현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어떤 그런 상임위의 어떤 활동이 전제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별개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회가 건전한 국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22대 국회에서 이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여러 가지 뭐 특검법, 해병대 특검법이나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뭐 전대대기 특별법 등등 해서 계속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어쨌든 국민의힘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이제 서로 이제 그 타협이 안 이루어지면 결국 국회 개헌이 또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저는 그동안에 개원된 시점을 한번 이렇게 봤었습니다. 네네. 평균 한 달 반이더라고요. 네네. 오래 걸렸죠. 그러니까 여야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가는 데까지 한 달 반이 걸린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은 아무런 어떤 그런 실질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이 다 중단되는 그렇죠. 그런 상태인 거죠. 그거야말로 국민들의 어떤 그 뜻을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회법에는 분명히 6월 5일 날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의장단을 선출을 하고 6월 7일 날 상임위를 그렇죠.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해라. 맞아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 공무원들한테는 법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그 법을 제정하는 오히려 그 입법기관에서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좀 뭔가 안 맞거든요. 저는 남은 기간 그 시간 동안에 충분히 협의해야 되는 것이고 국회의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이 당연히 서로 존중해서 합의에 의해서 가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어떤 민주적인 어떤 그런 절차에 대해서 또 결정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다만 그 전제는 이 법적인 날짜는 지키는 것이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거죠. 뭐 어쨌든 협의가 되고 합의가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는 그 법정 시한에 맞춰서 개헌하는 게 맞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또 개헌할 수 있는 가능성.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후보께서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오히려 더 야당보다 그 국정 전체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협조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남도 당위원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 아시겠지만 양승조 전 도지사께서 이제 출마를 하시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데 또 일부에서는 양승조 전 도지사가 나오면 출마를 하면 추대가 좋은데 경쟁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지난번에 지역위원장들 모임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논의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얘기들이 지금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도당 위원장이 지금 원내에서 낸 경우도 있었고 원내에서 낸 경우도 우리 같은 경우로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 수기 과정 거치면 무리 없이 저는 합의에 의해서 잘 진행될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님하고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예. 네, 간단하게 인사 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부모님 충청지대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대하는 정치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기대하시는 어떤 그 역할 제 나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 그런 부분들은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언제든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성실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어제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그래서 지금 지원 연장을